야, 이게 400억인데 유지비는 1년에 5억은 들어가겠는데. 그러니까 이 인공섬 만드는 것도 힘든데 숲을 조성한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런 스토리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획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 멋있는데? 이거는? 야. 예. 야. 오. 지금부터 이게 진짜인데? So this mansion is called Sweden Beach Palace, 어? full furnished with Bentley edition furnishing. 10 Viking ships were lost in Arabian Gulf. So those lost Viking. like 34 1, 2, million 3 dollars. stakes, right? 와. So I'll show you the detail what we have noticed. So that's a dragon. And when Viking used to come for the feast, they used to light up the fire. Ah. So we have kept that element see. also. So that, 저는 이 집이 제일 매력적인 거는 이 프라이빗 비치와 주변에 있는 숲인 것 같아요. How long did it take to raise all these plants? that's let's say 3 to 6 months. 야, 이게 400억인데 유지비는 1년에 한 5억은 들어가겠는데. 아, This is the master kitchen here. This is the master kitchen. Okay? 와, 식당이네, 식당. 완전. And in order to keep the maids for 음. the grocery, for maid, for everything is totally separate. I see. 짐도 있고. So this is the sauna. 음. Usually people after the sauna or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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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h. 오. 눈이 옵니다. 여기. They just clean their Usually it's a very like LG. so here we will have in this floor we will have like 4 master bedrooms. 음. So this is the master bedroom. This is the biggest for the king and the queen. 아, 나이스. Here this is the bathtub. Uh-huh. This German island it's also private villas. Same of the Sweden island. Mm-hmm. Now we will go to the rooftop. Uh-huh. We do have. Rooftop, yes. Or you can go from here. Oh, that's nice. Super nice. Wow. It's like Wakanda. welcome to my home. Yeah. I hope you like it. Yeah, thank you. 와우. 야, 이거 재밌네요. 아, 이거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보이네, 위에서. 우리가 있는 집이 지금 딱 이거잖아요, 이거. 이 코너에 있는 집. 근데 지금은 안 보이는데 여기 엄청난 데크들을 만드네요. 여기 요트들 갖고 올 테니까. 이게 다 완공이 되면은 이 데크를 따라서 다 연결이 되는데, 섬들이? 여기가 수심이 4m밖에 안 된다니까. 이걸 다 만들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섬들이 거의 다 커넥트가 돼요. 저기 빌라 빼놓고는. 여기 정확하게 보이네요. 어떻게 이 산호를 키웠는지. 이제 베이스가 하나 있고. 야, 이런 거 보다가 얘 보니까 이거 완전히 거의 방갈로 수준인데? 아까 이거 60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60억 주고 사느니 이 집을 300억 주고 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돈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 배네 진짜. 야, 저런 흙바닥이었는데 지금 나무 심어서 이렇게 숲을 만든 거 아니야? 아, 여기서 다 보이네요. 디벨롭 하는 것들. 아, 여기 태양광 발전이 있어요. 바다에 띄워놓은 것들. 저걸로 전기도 만들고. 내가 볼 땐 전기보다 더 문제는 상하수도일 것 같아요. 특히 하수도보다 더 문제 상수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옛날에 두바이 얘기 나올 때 딱 저 버자 라랍 저거 하나 있었잖아. 아무것도 없고 여기. 근데 완전히 새로운 킹덤을 만들었네. 아까 얘기 못 들으셨죠? 저 브루스 칼리파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잖아요, 건물이 10몇 년 동안. 근데 저게 싫어가지고 사우디에서 쟤네들이 제타 타워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저거보다 훨씬 높은 거. 그거 공사하다 중간에 스탑됐어요. 그래서 제타 타워가 막 지으려고 할 때 두바이 타워라고 또 하나 계획했잖아요. 우리 왜 초고층 할 때 설명했던 거, 케이블로 이렇게 하는
근데 제타 타워가 공사 딱 중단하니까 이 두바이 타워도 공사를 중단했대요. 이거 지어봐야 소용없는 거지. 얘네들이 이 두바이 타워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사우디에 생기면 그거를 깨기 위해서 짓는 건데, 그래서 비밀이래, 높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가. 그래서 제타 안 지으면 우린 질 필요 없다. 근데 제타 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얘 딱 올려가지고 그거보다 더 높은 거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고층 건물 못 짓게 했대요. 초고층 건물은 어느 정도 이상 못 짓게 규제를 해서, 왜냐면 그게 너무 경제에 위험한 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 부도나거나 그럴 경우에. 그래서 못 짓게 해서 한참 동안 제가 볼 때는 저 부르스 할리파가 제일 높은 그런 건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은 마스터 베드룸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방이고, 밑에 내려가면은 4등분 돼 가지고 방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이 거의 3분의 2가 마스터 베드룸 하나로 되어 있고, 저 반대쪽에는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방이 있고, 좀 큰 애들은 2층에서 생활을 하겠죠. 이거 돌 하나 덩어리를 깎아 가지고 만든 욕조랍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 패턴 같은 걸 보시면 이게 천연 대리석이기 때문에 채석장에서 돌을 잘라 갖고 왔을 때 그 고유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 대칭으로 이게 4개로 쪼개져 있지만은 마블 라인이 따라가게끔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인조 대리석하고 천연 대리석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채석장에서 물건 받아서 다 매칭 시켜서 이 패턴을 만들어서 깔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여기 워크인 클로젯이 있는 것 같고, 자쿠지와 화장실이 여기 있네요. 바깥에서 여기 보이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모든 이 집의 유리창은 안에가 안 보이는 그런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불을 켜거나 안 켜거나 프라이버시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똑같은 방이 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2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화장실과 커플이 머무를 수 있는 침대, 그리고 발코니, 이것들은 뭐 4방향으로 딱 똑같은 방이 4개가 있는 위치한 방이고요. 그리고 이제 1층에 내려가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인피니티 풀이 있고요. 앞에 프라이빗치가 있고,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제일 놀라운 거는 이 아일랜드의 인공섬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거기에 이런 숲을 조성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나무들도 다 어쨌든 배로 실어다 날른 거니까, 저희 방송에서 한번 했었는데 공중정원이라고 있었잖아요. 바빌론. 그거가 대단한 이유가 그 건축물을 쌓았다는 것보다도 그 왕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저기 북쪽에 있는 산에서 나무를 캐서 사막을 건너서 와서 심고 그 물을 줘서 계속해서 키운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공섬 만드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이 나무들을 다 배로 실어 날라서 키우고 정착시키고, 이 중에 죽어나가는 것도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 숲을 조성한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이걸 계속 유지하느라고 또 쓰는 에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유지 관리가 어려운 것인지 보여주면서 본인의 재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거고, 저는 뭐 건축적으로 이게 뭐 디테일이 훌륭하고 이게 뭐 대단한 건축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보다도 기획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섬을 만들 수도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헥타르 정도 되는, 혹은 뭐 1000만 평, 100만 평 되는 땅을 우리가 간척 사업을 한 적도 있잖아요. 뭐 평택에도 있고 아산만 뭐 이런 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에다가 뭐 100만 평 되는 땅을 간척 사업으로 만들면은 그냥 땅일 뿐이잖아요. 근데 여기선 두바이에선 잘한 게 뭐냐면은 100만 평을 간척 사업을 하는데 야자수 모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월드 아일랜드 스타일로 하면은 그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면은 물하고 만나는 접점이 훨씬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평을 그냥 간척 사업을 싱가포르나 우리나라처럼 하게 되면은 워터프론트가 끝에만 하나 생기고 끝났는데, 이거를 야자수 모양으로 하면은 워터프론트 에어리어가 10배, 20배 늘어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가치는 100배가 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 돈을 되게 현명하게 잘 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건축물이 대단한 것보다 그런 기획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도 섬을 그냥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세계 지도 모양의 섬을 만들겠다라는 스토리를 부여를 한 거고, 거기다 섬마다 다 아일랜드 이름들을 만들고,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스웨덴 아일랜드잖아요. 근데 그냥 스웨덴에다가 10개의 고급 주택을 지어서 팔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 스웨덴의 바이킹의 나라니까 바이킹의 배들이 조난을 당해서 떠날려 와서 이쪽 아라비아까지 와서 난파를 했는데,
그 배들이 열채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컨셉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지붕이 배가 뒤집어진 모양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 여기에 이 바이킹 뱃머리에 용조각 같은 것도 있고, 여기 횃불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이킹들이 오면은 불을 붙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집주인이 오면 여기다 불을 딱 붙이고, 네, 그러고서 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스토리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획력이 좀 대단한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볼 때는. 정원을 한번 걸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사막은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여기 벌레들이 자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산책을 하더라도 아까 얘기 들어보면은 벌레 걱정 전혀 없는 그런 숲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일부러 이렇게 야자수 눕혀놓은 거 보세요. 원래 이게 진짜 그런 폴리네시안 같은 데 가면은 저렇게 야자수가 옆으로 자라잖아요. 그런 걸 흉내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여기 새도 잡아서 풀어놨나 봐. 새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여기까지 날아왔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이 아래에 다 관계수로 파이프가 다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물이 계속 나오니까 이쪽 우리 사람 다니는 길은 안 젖어 있잖아요, 흙이. 그런데 나무 주변만 약간 촉촉하게 지금 색깔이 다르죠. 그 여기 보시는 이 계단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니는 계단이라고 해요. 보통 여기 집주인이 다니는 현관과 이런 거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부엌하고 그냥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동선을 마치 호텔처럼 분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루프탑까지 올라오니까,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코어라고 그래서 기계실까지 포함해서 꽤 많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은 그 옥상이 또 하나 있죠. 거기까지는 계단으로밖에 못 올라가고요. 이 모양이 지붕이 동그랗게 되어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코어는 올라가야 되고, 그걸 가리는 커브된 지붕이 생기죠. 근데 이거를 보시는 것처럼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또 다른 온실 같은 공간이 하나 나오게 되고, 지금 옆에 집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금색으로 거의 거울처럼 반사되는 유리 재질을 썼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지붕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바깥이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오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츠다 부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집값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집을 사면 집값이 당연히 감가상각에 의해서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는 집을 사면은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은 디플레이션 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점점 집은 떨어지게 되죠. 근데 우리는 왜 올라가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무슨 집에 대한 뭐 맨날 투기꾼이고 이래서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되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자산은 그대로라면은 그 자산의 가격은 그거에 맞춰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바이에 디벨롭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사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이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이 섬도 지금은 이렇게 하나지만은 주변의 것들이 완성이 되어 나가면은 점점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늘어나고, 이게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지역하고 연결이 되면 될수록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역이 뚫리면 또 다른 지역하고 연결되고, 여기도 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없이 바다였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가 섬이 생기면서 부동산 가치가 생겨나고, 거기 옆에 섬의 건물이 완성되면은 또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해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망할 수 있는 조건은 땅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와서 건물을 안 지으면은 부동산 가치가 안 올라가겠죠. 이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유입되게끔 그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게 두바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규제도 풀고, 카지노도 이제 오픈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규제를 계속 푸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